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이해하려면 시멘트의 성분들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의 주 원료가 되는 것은 규석, 석회석, 점토, 슬래그 같은 것들을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주요 성분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분으로 보면 석회석과 점토가 약 4대1 정도 비율로 우리가 원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송 가공을 통해서 화학적인 변화를 원하는 성분들을 얻게 되는데요. 주로 석회석을 통해서는 생석괴를 얻게 됩니다. 이 석회석이 CaCO3니까 우리가 예열기를 통과를 시키면 이산화탄소 CO2가 날아가게 되고요. 그러면 생석괴 성분만 남게 됩니다. 이 산화칼슘이 시멘트의 소송 가공에서 주요한 화학적인 성분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점토 등에서 SiO2인 실리카 성분을 얻게 됩니다. 그 외에 알루미나나 산화철 같은 성분들이 같이 혼합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성분들은 생석괴와 실리카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성분들을 가지고 소송 가공, 그러니까 시멘트를 제조하려면 약 1570도씨 정도의 회전 가마에서 소송 가공,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이런 화학 성분들이 새롭게 조합이 되면서 시멘트 클링커 조성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조성 광물이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조성 광물들이 시멘트 성질을 크게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성분이면서 중요한 성분인 규산 3칼슘이 만들어집니다. 이 규산 3칼슘의 화학식을 보면 실리카 하나에 생석괴가 3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간단히 알라이트라고 지칭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생성이 되는 것이 규산 2칼슘이고요. 화학식을 보시면 실리카 하나에 생석괴가 2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벨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라이트, 벨라이트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알민산 3칼슘, 알루미네이트나 펠라이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학식이 조금은 복잡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나타날 텐데요. 우선 그 외에도 우리가 석고를 첨가를 해서 응결 시간을 조절하게 되는데, 시멘트 클링커 화합물에 물을 섞게 되면 반응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시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동안은 유동성이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응결 시간을 조금 지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석고를 집어넣는 것이고요. 이 알라이트, 벨라이트 이런 성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화학식 기호를 조금 줄여서 나타내겠습니다. 생석괴는 C, 실리카는 S, 산화 알루미늄은 A 등과 같이 그렇게 나타내면 알라이트 같은 경우는 C3S, 벨라이트 같으면 C2S 같은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3S가 알라이트, C2S가 벨라이트를 나타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알루미네이트나 펠라이트도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클링커 화합물은 대략 조약돌 크기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는 정말 고운 가루로 되어 있죠. 이 클링커 화합물들을 매우 곱게 빻아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수화 반응을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성된 시멘트의 4대 클링커 광물이 물과 화학 반응을 해서 수화물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뻥튀기 하듯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입자 표면에서 내부로 천천히 진행이 되는 침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은 규산칼슘 수화물과 같은 강도를 내는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이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알라이트하고 벨라이트가 물하고 만나게 되면 물을 결합하는 형태로 규산칼슘 수화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규산칼슘 수화물의 화학식을 보시면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나타냈던 간단한 방식으로 화학식을 나타내면 CSH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토모보라이트 겔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줄여서 겔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것들이 대략 한 60% 정도 만들어지고요. 수산화칼슘도 만들어지는데 이 수산화칼슘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이 녹슬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략 수산화칼슘은 25%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산칼슘 수화물과 수산화칼슘이 수화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알라이트입니다. 알라이트에서 수화 반응이 진행되면서 표면에 바늘 모양처럼 생긴 수화 생성물들이 발현이 되는 그런 과정을 사진으로 찍은 것들이고요. 이 사진은 규산칼슘 수화물이 적출된 사진을 나노 사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처럼 입자가 규칙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형태로 이렇게 수화물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화 반응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모형 방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입자가 있으면 시멘트 입자가 물하고 만나는 표면에서 수화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 부분에서부터 수화물, 규산칼슘 수화물이나 수산화칼슘, 물론 다른 물질들도 있지만 중요한 두 개 물질들이 이렇게 표면에서부터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형성이 되면 시멘트 입자가 수화되지 않은 시멘트 입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 사이로 이제 물이 더 침투하게 되면 미수화된 시멘트 입자 표면에서 또 수화 생성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화 과정은 표면에서 안쪽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미수화된 입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위로는 수화물들이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화물들을 뚫고 물 분자가 내부로 이제 들어가야만 시멘트 입자 표면이 물과 만나게 되고, 물과 만나는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수화물들이 생성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수화물들이 표면에 만들어지다 보면 물 분자가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더 이상 수화 과정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런 수화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면 표면에서부터 시멘트 입자의 표면에서부터 안쪽으로 15 마이크로메타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수화 생성물을 뚫고 물 분자가 진행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화 깊이를 보통 15 마이크로메타 정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 마이크로메타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초미세먼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을 때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보통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메타보다 작을 때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이 약 70 마이크로메타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15 마이크로메타가 수화 깊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지름으로 따지면 30 마이크로메타 정도, 그런 정도로 시멘트 입자를 곱게 매우 미세하게 빻아서 써야만
시멘트 입자의 손실 없이 전체를 다 수화 반응을 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입자가 굉장히 작은 크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중요한 수화 반응에서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자, 이론적으로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모형으로, 교과서에서 많이 인용하는 간단한 모형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수화 반응이 진행이 돼서 생성된 수화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수화물에는 당연히 규사말 칼슘 수화물처럼 물 분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물을 우리가 결합수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결합수는 시멘트 중량의 약 25%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23%로 제시하는 그런 교과서도 있지만 그냥 간단히 25% 정도라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수는 25% 정도이고요. 이렇게 이제 뭐 규산칼슘 수화물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앞에서 봤던 사진에서도 봤듯이 빈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틈, 토모브라이트 계열 같은 이 계열 사이의 빈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물이 차져도 뭐 문제는 없겠죠. 이래서 이 간극에 계열 사이의 간극에 채워질 수 있는 물의 양이 시멘트 중량의 약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두 개를 합한 값이 40% 정도의 물이니까 시멘트 중량의 40% 정도의 물을 섞어서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밀실한 구조의 수화 생성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정도의 물로는 너무 반죽이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물을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물을 집어넣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이 있어서 뭉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져서 조직 안에서 크게 구멍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모여있는 물을 우리가 모세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모세관수에 의해서 생기는 구멍들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것 때문에 강도는 떨어지게 되고 또 건조 수축하는 양도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레미콘에 물을 섞지 말자라든가 물을 더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수화 반응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수화 반응은 뻥튀기 하듯이 그냥 갑자기 한꺼번에 강도가 발현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수화 반응은 천천히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로축을 날짜라고 보고요. 세로축을 압축 강도가 발현되는 정도로 나누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알라이트 같은 경우는 초기에 수화 반응이 빨리 하는 성질이 있어서 28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조금은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성질을 보이지만, 벨라이트는 28일 기준으로 봤을 때 반응이 조금 늦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서 90일을 지나서 이렇게 반응 속도가 조금 그 이후로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라이트하고 벨라이트를 한꺼번에 생각해서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시멘트 입자에 물이 계속 공급된다라고 하면 수화 반응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28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체 강도의 한 80% 정도의 강도가 발현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보통 28일인 사주 강도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콘크리트는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어서 4주 정도가 지나야만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4주 정도까지는 시멘트가 수화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생에서 중요한 거는 물을 계속 공급하는 거랑 또 이 수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수화 반응이 적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는 수분 양생의 표준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이 시간 동안은 수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줄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에는 온도가 일평균 기온이 15도 이상이면 한 5일 정도까지는 계속 수분을 공급하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고로슬래그나 플라이애시 시멘트의 경우는 반응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멘트의 경우에는 조금 더 2일 정도 더 긴 시간 동안 수분을 공급하는 걸 표준으로 하고 있고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아무래도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 양생 기간을 조금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28일이 지나서야 강도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멘트의 수화 반응과 수분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